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이비온 주주님들. 이 에이비온 같은 경우 금요일 좀 이슈가 떴는데요. 바바메킴 이 얀센의 무상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레이저 탄입에 대한 이 FDA 승인을 우리가 크게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더욱 확장될 수 있고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불러오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무엇보다 EGFR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심해 시장의 규모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제가 이 AB온 차트를 봤을 때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어떤 부분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금일 이슈가 떴죠. 에이비온 존슨앤존슨 병용 인상을 위한 이 약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월 25일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비온과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은 EGFR 돌연변이에 의한 이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병용 임상을 진행하기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본 임상은 ABON의 CMET 억제제인 이 ABN401과 그리고 EGFR 억제제인 이 레이저티닙의 유연성을 확인하는 임상이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 자체가 확장이 될 수 있고 해당 계약을 통해 이 ABO는 임상 연구의 스폰서로서 연구를 주도하고 존스앤존슨의 임상 시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레이저 티닙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수 있고 우리가 이 EGFR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같은 경우 이 폐암 자체가 암세포의 이 크기와 형태를 나눈 이 소세포와 비소세포로 나눕니다. 근데 현재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 비율이 85%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만큼 이 시장 규모 자체도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무엇보다 이 비소세포 같은 경우 치료제 1년에서 2년을 복용하게 되면 결국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항암제로 넘어가야 됩니다. 이 심해 변이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병용요법의 1차 목표인 이 타그리소와 레이저티닙 치료제가 이제 약발이 좀 들지 않고 화학 항암제로 넘어간 이런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임상을 진행해 이 1차 약물로서 좀 나아가려고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심해 편이 시장 규모 같은 경우 약 2조 원 규모가 되는데 이 얀센이 이번 AB온을 선택한 이유가 이 병용 투여에 있어서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심해 부작용에 대한 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레이저 티닉과 바바메캡 임상 관련해서 이 FDA에 함께 현재 IND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멘텀이 터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이 AB온의 파이프라인 중 크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ABN 401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무엇보다 임상 이상 첫 환자를 투여 완료한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이 계약 소식이나 아니면 이 데이터에 대한 소식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 보야 되는 것은 이 ABL 101과 그리고 ABN 701에 대해서 여기서 임상을 현재 작년에 진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소식이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이 기대감 우리가 크게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좋은 재료도 정말 많고 현재 파이프라인도 크게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이 AB형 같은 경우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유상증자나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또 과거에 자기 자본 완전 잠식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5월 30일 날 이 최대 주주인 이 텔콘 RF 제약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면서 신주 228만 이 4,803 43주를 이제 신규 상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AB온의 부채 자본 이 전입 효과로 부채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자기 자본 문직도 해결이 되면서 현재 이 재무 자체를 크게 개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재무도 우리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보시는 것처럼 테콘 RF 제약이 이런 부분에서 최저주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과 당연히 크게 좀 개선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우려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, 현재 이 AB온의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AB온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매집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매집하고 물량을 좀 소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되는 것보다 현재 이 AB온의 이 ABN 401에 대한 이 모멘텀 자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보시면 61선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만큼 그 이번에도 61선 지지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현재 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, 61선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여부와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는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 우리가 크게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흐름마저 만약에 깨지게 될 시 추세가 아예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현재 굉장히 크게 급등하면서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이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좀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좀 추세를 전환할 만한 그런 움직임은 나타내주지 않았고, 21선, 121선과 그리고 이 482선 강하게 지지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이 흐름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한 번 더 그려 나가면서 조정을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 시점 물량 잘 소화하면서 21선 타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이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에이비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이슈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